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꾸 빠지는 수익률에 주식 투자가 힘드세요? 이제 힘든 주식 투자는 그만. 차트 속 마디를 알면 누구나 가능한 쉽고 정확한 주식 투자. 마디매매 창시자 정재욱 멘토와 함께라면 당신의 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을 책임지는 남자 정재욱 멘토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박플러스 시즌2죠. 일부러 순서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아침 식사를 거르시는 분들, 일단 또 다이어트를 하려고 일부러 좀 아침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아침 식사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침을 잘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면은요, 혈압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좀 더 예민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좀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끼니를 거르게 되면 배고프겠죠. 배고픔을 좀 참고 나면 우리 몸의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요, 혈압이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예민해질 수가 있고 조금 짜증이 많이 좀 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필히 좀 아침 식사를 좀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장에는 좀 짜증이 많이 나는 그런 시장이 지속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식사 꼭 하시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대박플러스 시즌2를 꼭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 신청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 그리고 문자, 그리고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전화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입니다. www.sentv.co.kr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법에 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바로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 화요일이죠. 그래도 금일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70포인트대 안착 시도가 좀 나왔었는데요. 70포인트를 좀 하회한 2068.05포인트, 약 0.35% 상승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568.24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약 0.68% 상승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은 괜찮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모처럼 만에 거래소 시장은 3대 주체죠. 개인만 매도를 해주고 외국인 쪽과 기관에는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또한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상승세가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종목은 틀린 그런 모습들이죠. 저점과 고점을 꾸준하게 높여지는 우상향 추세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종목들은 상당히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은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을 좀 보시게 되면 금일 같은 경우도 하락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1016전 70전, 1016원 70전에 80전에 마무리가 됐네요. 0.3% 정도 밀려내렸는데요. 반등이 나와봤자 1030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저점 자리대죠. 1015원 이 자리대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지속적으로 밀려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하방 경직을 보일 자리대는요. 이 전 저점 권역이죠. 1008원에서 아마 1000원을 붕괴시키는
붕괴시키고 난 다음이죠. 한 995원 이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보일 자리대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워낙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들께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지고 있지가 않고 약한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이제 금일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 좀 반등이 좀 나와줬었죠. 특히나 이제 조선 섹터들이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만약에 이들 종목군들을 매수를 들어가신 분들이 있다라면 특히나 오늘 단기적인 반등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차별화가 진행이 될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종목별로 아마 수익률 게임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변동성까지도 확대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종목에 좀 압축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 좀 보게 되면 시장에 대해서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이 이렇게 크게 없습니다. 과거 시장에 큰 폭의 좀 상승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 특히나 오버슈팅이 나왔던 부분들은 정부 정책 쪽이죠. 체계관노믹스라고 좀 얘기를 하죠. 그 부분들의 영향이 좀 상당히 컸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체계관노믹스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다 끝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미 선반영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는 힘들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박스권역을 좀 유지를 하되 과거에서 큰 박스보다는 점차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서서히 높여나가는 그런 박스권역으로 좀 놓고 보셔도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들은 이제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황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잠시 뒤에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는 주식 재테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는 주식 재테크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긴 시황적인 얘기보다는 조금씩 짧은 시황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난주에 시황 얘기를 해드리면서 아마도 이 수급적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거기서 좀 보게 된다라면 일단 칠판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3대 주체가 있죠? 그죠? 개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연기금 쪽하고 연기금 쪽이 있죠. 그리고 투신 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단일이고요. 개인도 단일입니다. 근데 개인에 대한 펀드 환매 자금들은 이제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부분들은 과거에 많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셨죠? 개인들만 지속적으로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투신 쪽에도 매도가 됐었습니다. 연기금은 오히려 플러스였었고요. 외국인 쪽도 마찬가지로 플러스입니다. 결국엔 개인 쪽에서 지금 매수를 했던 부분, 매도가 좀 나왔던 그 부분들은 이미 외국인 쪽에 흡수가 되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투신 쪽에서 매도가 나왔던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펀드 환매 물량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물량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에 흡수를 했었고요. 그 중간중간에 개인 자금이 연기금 쪽으로 그리고 투신 쪽도 연기금 쪽으로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엔 메이저들인 외국인 쪽과 그 다음에 연기금 쪽이 많이 좀 매수가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여전히 외국인들은 주구장창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대해서 7월 달에 어느 정도 외국인 쪽의 매수세가 어디 쪽에서 들어왔는가 이 부분들을 좀 보니까요. 미국계 자금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미국계 자금들이 약 한 46% 정도 국내 시장에 좀 유입이 됐는데요. 총 매수한 금액들 중에 46% 정도가 좀 들어왔는데요. 미국계 자금 같은 경우 올해 초에 일시적으로 이탈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다시 재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가는 쪽은 유럽계 자금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럽계 자금 쪽이 빠져나갔는데 아마도 올 연말 4분기 정도가 되게 된다라면 이 자금도 아마 유입이 될 겁니다. 이 자금이 유입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신흥국 쪽이죠. 신흥국 쪽의 자금 또한 마찬가지로 유입이 되고 있었죠. 특히나 중국 쪽이나 일본 쪽이나 그 다음에 신흥국 쪽, 저기 아랍 쪽
중동 지역 쪽 국부펀드들 많죠? 그런 자금들이 다시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결국에는 외국인 자금 이탈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들까지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전히 외국인들은 매수를 기조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큰 틀은 외국인 자금에 대한 이탈이나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난주 이슈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잭슨홀 연설이 있었죠?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옐런이 있었죠. 그 다음에 드라기, 이탈리아산 드라기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드라기 총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좀 보게 된다라면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 지표가 좀 나름대로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아마도 이게 금리에 대한 인상 시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들, 지표가 상당히 좀 좋게 나왔었어요. 지표가 상당히 좀 좋게 나왔는데 옐런 의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근데 이 부분들은 추후에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고 언젠가는 진행이 될 일입니다. 언젠가는 진행이 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빨리 두들겨 맞는 게 낫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큼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유럽 쪽은 좀 틀립니다. 드라기 총재가 얘기했을 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가능한 한 모든 동원을 다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강력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아마도 4분기 때는 미국식에 대한 미국에서 진행했었던 양적 완화를 좀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한쪽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돈을 빨아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돈을 빨아간다라는 얘기겠지만 이쪽이 한쪽에서는 돈을 푼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돈을 푼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를 해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로 유럽처럼 돈을 많이 풀어놓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이 리스크적인 부분들, 위기적인 부분들은 단기적인 그런 흐름들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지난주에 아마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월요일, 화요일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이제는 내일부터예요. 내일 좀 차트를 조금 이따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지만 내일 아마도 선물 기준으로 266포인트인가 그럴 거예요. 그 자리대가 이탈되게 되면 다시 한번 진바닥을 확인하러 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봐야 될 부분들은 어닝 시즌에 대한 막바지예요. 어닝 시즌에 대한 막바지인데요. 이제 실적 발표가 다 끝났습니다. 실적 발표 얼추 다 끝났는데 여전히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좋지가 않죠. 대형주는 그나마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가장 괜찮게 나왔던 게 중소형주예요. 중소형주들이 실적이 좀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4분기 때도 아마도 중소형 쪽이 3분기 때죠. 3분기 때도 아무래도 중소형주 쪽이 좀 더 좋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삼성전자죠. 일단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3분기에 대한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반기 시장이 좀 어둡다. 또 하나는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쪽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 좀 많이 했었죠. 그럼 결국 삼성전자가 안 좋다는 얘기는 부품주들까지도 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차별화가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적이 그나마 좀 괜찮은 종목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들 종목군들은 아마도 3분기 때 짧게나마 수익률 게임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포커스로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기 민감주와 내수주가 있었죠. 지난주에 신고가를 갔던 종목군들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신고가의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내수 섹터형, 내수형이 좀 많았습니다. 내수 섹터형에 있는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좀 많이 갔었고요. 반대로 신저가를 기록했던 게 있었죠. 신저가를 기록했던 게 다 볼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유, 그 다음에 조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아니면 S오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런 종목군들 신저가 같단 말이에요. 이거 미리 좀 말씀을 드렸죠? 5월 달부터 그죠? 어떤 부분들 말씀을 드렸어요? ELS 락인 7월 달에 만기가 도래되는 게 많다. 근데 아직까지 락인이 만기가 그 물량이 나온 것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저가에 대한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결국에는 시장은 올라가는데 차별화된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빠지는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올라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실적이라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등에 업고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도 3분기 때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이제 8월 달이 지나고 9월 달이 남아 있는데요. 9월 달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제 실적 시즌, 어닝 시즌 다시 또 도래가 된단 말이죠. 공백기입니다. 9월 달은. 그죠? 9월 달이 공백기이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이라든가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든가 섹터 쪽으로 관심을 좀 갖고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이즈별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2014년도 1분기 때는요, 소형주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소형주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2분기로 좀 넘어가다 보니까 올해 2분기 같은 경우는 별거 없습니다. 그죠?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근데 3분기 때 보게 되면 오히려 중형주와 소형주에 대한 영업이익이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형주가 있죠? 대형주는 크게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근데 코스닥도 보게 되면, 코스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율이 거의 한 20% 가까이 증가를 좀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 섹터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수익률 게임이 펼쳐지지 않겠느냐라는 의미가 좀 되겠죠.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를 불문하고 많이 좀 올랐습니다. 저 PBR이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많이 올라갔던 그런 종목군들이 있죠. 반대로 실적이 좋고 성장성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급락이 나왔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기관의 묻지마 매도. 여기서 하나 더 한다면, 콕 집어서 얘기한다면 투신의 묻지마 매도가 나오면서 가격 메리트가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시장에서는요, 여전히 중소형 속 섹터가 유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실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대형주부는 일단 좀 피해가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4분기 때도 마찬가지죠. 중형주가 훨씬 더 좋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소형주가 먼저 좋아지고 중형주가 좋아졌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형주가 다시 또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형주와 소형주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결국 3분기도 마찬가지로 중소형주가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좀 게임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순이익에 대한 증가율을 좀 보더라도 첫 번째로 돌아섰던 거는 중형주가 먼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중형주가 먼저 바닥을 치고 나서 순이익이 가파르게 좀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얻어졌던 게 코스닥 시장이 올라왔습니다. 즉 코스닥 시장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소형주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형주가 그 다음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고, 막바지로는 이제 3분기 때는 대형주가 서서히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일단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고요.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원달러 환율이 뭐 1,000원을 이탈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의 반등에 대한 실마리를 좀 마련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중소형주가 좀 유리한 그런 국면이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9월 달에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될까, 그 부분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칠판을 좀 활용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내수주들이 순환매로 계속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차별화된 그런 시장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근데 내수 섹터들은 나름대로 순환매가 좀 나타나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처음에 치고 올라갔던 부분들이 유통 쪽에 올라갔습니다. 유통 쪽에 음식료 쪽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았던 게 섬유의복 쪽입니다. 섬유의복 쪽으로 내기가 돌아섰고요. 그 다음에 돌아섰던 게 어떤 섹터냐?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쪽의 섹터로 움직임이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움직였던 게 엔터주들,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오늘 같은 경우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올라가는 종목군들 따라갈 필요성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올랐으니까 요거 올라간 사이에 음식료 쪽 섹터 좀 조정을 받았을 거란 얘기죠. 대상 같은 경우 예를 들게 되면 상승을 해줬다가 눌림목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성장성이 좀 충분히 있지 않겠나 싶고요. 섬유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영우통신이라든가 한세실업, 그 다음에 MK트렌드,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괜찮죠. 근데 여기에서 똑같은 섬유의복이라고 해가지고 뭐 베이직하우스나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베이직하우스 같은 경우는 후반 섹터예요. 지금 차별합니다. 차별하기 때문에 역배열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은 과감하게 배제를 해놓고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장품으로 돌고 엔터 쪽에 돌겠죠. 그러면 이들 종목은 조정을 앞으로는 받을 거예요. 내일 같은 경우 음식 쪽에 반등이 나오고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공통적인 거는요, 중국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원화 강세 수혜주라는 얘기겠죠. 원화 강세 수혜주가 맞고요.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9월 말 10월 달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0월에 이벤트가 있죠. 9월 달에 이벤트가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놓고 나서 넘어가도록 하자고요. 자, 중국의 가계 소비 성장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10년 동안 연평균 13%가 넘는 소비에 대한 성장이 지속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기서 좀 보시게 되면 음식료 쪽이죠. 음식료 쪽이 가장 큰 폭으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얼추 똑같은 비율로 들어가는 게 의류나 가전용 제품, 그 다음에 교통통신비, 교육, 문화생활비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는데 대부분 이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 기업과도 맞물려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업체 중에 예를 들면 식음료, 먹거리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좀 진출을 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실적이 좀 좋아질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순 논리예요. 처음에 생각해보면 베이직하우스가 1,000원대에서 3만원대까지 큰 폭의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는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이죠. 또 하나는 20억 인구입니다. 아마 20억도 넘을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인구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해서 중박만 터트린다라고 하더라도 중국 시장은 대박이겠죠. 중국에서 중박만 터트리면 우리나라는 대박이란 말이에요. 결국엔 먹거리와도 상당히 좀 연관이 있다라는 거 뿐만 아니라 소비 쪽에 있는 분들은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늦지가 않았어요. 많이 올랐다라고 가정하지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 9월 달에도 같이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또 하나를 보시게 되면 중국의 백만장자의 증가 추이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좀 없죠? 그죠? 터무니없이 좀 부족합니다. 근데 성장률을 보시게 되면 14%가 넘는 성장률을 좀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100명이라고 한다면 14명씩 증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백만장자가. 그만큼 돈을 좀 많이 벌어들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중산층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좀 증가가 될 겁니다. 과거에 얼마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중국 시장 쪽에 지금 선진 시장이 신흥국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중산층에 대한 증가. 중산층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구도가 신흥국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신흥국 쪽에 좀 관심을 갖고 놓고 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흐름들은 당분간 좀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를 보게 된다면 새로운 경제 패권은 아시아 쪽으로 좀 갖고 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 좀 있죠. 그 얘기가 틀린 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거대한 중국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중국을 등에 업는 우리나라, 참 창피한 일이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이 상호 협력해 나가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면 우리나라도 동반적으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 도시 가게별 항목별 지출 내역을 좀 보시게 되면 가전용 제품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통신비, 의류, 식음료, 교육, 문화생활비, 헬스케어 이쪽이 많은데 교육, 문화생활비 부분들은 엔터주드이기 때문에 좀 빼놓고요. 제가 이 부분들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가정용 제품이 있어요. 우리나라 좀 IT 제품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 제품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통통신비 쪽을 좀 보게 되면 오늘 아마 서울경제에서 뉴스가 좀 나간 게 있을 겁니다. LTE 반년 만에 세계 2위로 뛰어 올랐다라고 얘기했었죠. 이게 많이 급증이 됐던 부분들은 통신장비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했어요. 통신장비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지출력이 좀 증가가 되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통신장비주들을 조금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의류 쪽이 15%가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진출해갖고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 영업무역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다 잘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MBA라고 좀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MK트렌드 같은 게 있죠. MK트렌드 같은 종목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종목군을 한번 염상을 해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음료 같은 경우 CJ라든가 아니면 대상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있겠죠. 제가 이 부분들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좀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시장에서는 지금 경제를 부흥시키는 그런 부분들 내수 촉진입니다. 내수 촉진이라는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도시 가게에 대한 항목별 지출 내역. 지출이 많은 쪽에 있는 그런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는 쪽 섹터에 우리나라 종목군들을 좀 보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가정용 제품은 IT 제품이라든가 혹은 LG전자의 TV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교통통신비, 통신장비, 의류는 MBA, MK트렌드 이렇게 연상을 해서 좀 보게 된다면 아마도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수월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부분들은 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군들을 한번 보자고요. 먼저 지수 같은 경우는 지수를 한번 보자고요. 지수는 사실 올라갈 모멘텀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자,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61선은 아직까지 깨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선물 같은 경우는 저점을 깨고 난 이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었단 말이죠. 결국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 자체로만 보게 되면 좀 빠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자, 일단 올라갈 수 있는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없다는 얘기예요. 즉 지수는 어느 정도 박스권적 밴드로 좀 놓고 있다라는 그 결론이 나온다면 이제 종목으로 좀 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목을 좀 보게 된다라면 금일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좀 보게 된다라면 어떤 종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한국 콜마 같은 걸 한번 보자고요. 한국 콜마 같은 경우를 좀 보더라도 여전히 좀 신고가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죠. 2분기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좋다. 화장품이 잘 팔린다. 그 부분들 때문에 큰 폭의 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큰 폭이 좀 상승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3분기 때는 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좋다는 얘기니까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걸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음식료 쪽이 먼저 올라갔다고 했죠. 대상을 한번 보자고요. 대상을 보게 되면 먼저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먼저 치고 올라가고 난 이후에 8월 22일경에 고점을 만들어 놓고 숨고르기가 좀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숨고르기가 진행이 됐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어떤 혹자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기가 겁난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종목군들이 더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움직이고 나서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이제 의류주기 올랐단 말이에요. 영업무역 같은 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움직임 오늘 다시 신고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먼저 쉬었다가 다시 움직인단 말이에요. 똑같이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또 MK트렌드 같은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 자, MK트렌드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자, 이거 윗꼬리 기가 막히게 이렇게 윗꼬리가 길고 대량 거래가 터졌다라면 이거 밀려야 됩니다. 이렇게 밀려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 밀린단 말이에요. 즉 중국 시장에 대한 아직 기대감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제가 주식을 만약에 산다라면 경기 민감주 조선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을 사는 것보단 차라리 이런 종목군들을 저라면 사겠습니다. 그게 훨씬 더 수익률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기대 수익이나 이 부분들을 좀 따져보더라도 훨씬 더 이쪽에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나 싶거든요. 결국에는 차별화된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 올라가고 난 뒤에 한국콜마나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갈 것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뭘까요? 바로 그 부분들은 중국 시장과도 연계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쪽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시안게임이 열리죠. 추석 연휴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행지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움직이겠죠. 3분기 성수기란 말이에요. 그죠? 호텔, 레저 쪽이 있겠죠. 카지노 쪽이 있겠죠. 왜? 중국인들 많이 왔으니까 한번 땡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얘네들이 전부 다 수혜가 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아시안 게임 때까지는 아마도 이 내수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러한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파라다이스 한번 볼까요? 자, 파라다이스도 신고가입니다. 그죠? 신고가의 모습을 기록했다가 오늘 3%대 밀렸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군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겠죠. 오늘 뭐 현대미포주선이 뭐 6%, 7% 올라갔다라 해서 그게 좋아할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예요. 파라다이스가 올라가게 되면 또 뭐가 올라갈까요? GKL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GKL도 얼추 신고가예요. 얼추 신고가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올라가고 있을 때 따라잡으시라는 게 아니라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11선이나 이런 종목군들, 눌림 주는 종목군들 그런 자리대 한번 매수를 해보게 된다라면 훨씬 더 유리한 게임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에 대해 있어서는 모멘텀이 없어요. 더 이상 올라갈 만한. 그러면 종목으로 압축을 해야 돼요. 또는 이슈가 있는 것들로 해야 돼요. 3분기 실적이 좋든 아니면 뭔가 이슈가 있든 그런 부분들의 종목군들로 압축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일단 종목이나 이런 얘기들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내일장 향후에 대한 전략 부분들 한번 살펴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아까 좀 전에 좀 말씀을 드렸을 때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거래소는 21선 위에 있어요. 그죠? 선물은 21선 밑에 있습니다. 요거 좀 선물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저점을 이탈했지만 바로 회복을 해주고 되돌림이 나왔어요.
반등을 좀 따져보게 되면 61.8%를 넘어섰다가 61.8%짜리 때가 266.20 정도가 나옵니다. 약간 모자라요. 내일 266.20짜리 때, 즉 오늘 종가 자리 때가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종가상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박스권역 다시 한번 이렇게 밀려내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일단은 방향성 다시 한번 저점을 좀 만들어 보겠다, 지지를 한번 하는가 보겠다,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할 것 같고, 거래시장 마찬가지로 요거예요. 이렇게 요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는 그런 시장이 좀 전개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만약에 이 자리대가 깨진다라고 한다라면 아마 260 깨질 거예요. 어떤 식으로 깨질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빠질 겁니다. 이렇게 좀 빠지는 폭이 난다면 259포인트대, 258포인트대 그 후반권역에 있을 거고, 지수는 많이 빠지게 되면 뭐 2020포인트 요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지금 60일선은 살짝 좀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예상을 합니다. 이게 내일 당장에 나올 거라는 건 아니에요. 당장 바로 나올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습니다. 모멘텀이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 차례는 눌림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를 하든 기관애들이 현물을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든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조정을 좀 받을 걸로 예상한다. 결국 지수가 2070, 2080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따라가지 마세요. 따라가지 말고 조정을 좀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유리하겠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코스닥도 한번 봐야 되겠죠? 코스닥도 한번 보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 차례 상승이 좀 나왔어요. 급락이 좀 나와주고 난 이후에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밀려 내려왔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정고점을 넘어서면서 마디로 목표치가 도달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리대가 564포인트입니다. 즉 564포인트의 목표치를 도달하고 난 이후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째 횡보를 해주고 일주일 횡보를 해주고 다시 움직인단 말이에요. 564포인트가 다시 종가상 깨져버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조정을 또 한 번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550포인트대 초반 정도 때까지는 눌림목이 좀 나올 수 있겠구나. 즉,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박스권역으로 이렇게 좀 진행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좀 옳지가 않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수보다는 종목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거. 즉, 지수보다는 종목에 포인트를 좀 맞추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요, 포트폴리오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상담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가 와 있나요?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포트폴리오를 좀 보니까 네 종목이 좀 있어요. 네. 네 종목이 있는데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네. 먼저 SGNG가 4,400원에 30%를 가지고 계시고요. 웰크론이 2,900원에 25%, 남선알미늄이 1,330원에 25%, 티플렉스가 1,700원에 15%, 현금이 5% 좀 가지고 계시네요. 네. 맞으시나요? 네. 자, 일단 소형주 위주로 일단 포트를 편입하셨어요. 좀 빨리빨리 하는 걸 좀 원하시나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요. 어떻게 네. 하다 보니까 올해 중성지가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근데 강동목만 계속 가더라고요. 혹시 예. 상담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지 않나요? 예, 있습니다. 최근에요? 아니, 한 2달 정도 된 거예요. 아, 2달 정도 되셨어요? 예. 그때도 포트폴리오 상담 같은데? 예, 예. 네, 아니요, 맞죠? 네. 근데 제가 제시해드렸던 그 부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종목이 새로 편입된 것도 있고요. 네. 하나는 정리를 아직 그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오지를 않아가지고 네네. 그냥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일단 한 종목 하나씩 좀 볼게요. 네.
SGNG가 있는데요. SGNG가 조금 숨고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전 이거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SGNG가. 이게 지주사 형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내수 쪽에 포진이 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사업적인 포트폴리오가. 네. 네, PBR로만 따져보기에는 좀 저 PBR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다소 좀 지루한 부분들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루하시더라도 조금 더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기본적으로 앞자리 숫자는 좀 바뀔 걸로 전 보고 있거든요. 저도 좀 목표가를 좀 높이 잡았는데 네. 너무 지루해가지고. 그죠? 네. 근데 이게 주식 격언에 횡보는 길고 시세는 짧다라는 게 있어요. 네. 팔면 날아가더라고요. 짱나게. 네,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중도 40%, 30%를 좀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이건 그냥 앞자리 숫자 바뀔 때까지 좀 가져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본 5,000원 정도 때까지는 일단 조금 가져가 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잠깐 실적을 한번 볼게요. 잠깐 좀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도 괜찮게 나왔어요. 1분기 네. 때 전년 동기 대비보단 조금 줄어든 그런 모습들인데 여전히 뭐 매출이 1조가 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도 넘어갈 걸로 좀 보고 있고 PBR로만 따져봐도 0.5배는 좀 넘어가는데 한 0.6배가 채 안 되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좀 여유 있게 그냥 5,000원 정도 때까지 기본 좀 가지고 가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더 높게 보면 안 될까요? 사실 저 높게 보고 있죠. 정고점까지는 보고 있어요. 이거 6,200원대 기본. 근데 일단 종목에 대한 흐름들이 아직까지 조금 조용하잖아요. 그죠? 네. 조용하다 보면 정고점 자리대가 이게 이 5,000원 언저리대가 한 번쯤은 저항 자리대가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요 자리대가 한번 걸릴 수가 있어요. 네. 걸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한 번쯤은 덜어주고 다시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거래량이 정말 크게 과거에처럼 300만 주, 400만 주씩 터지면서 올라간다라면 돌파를 해버린다라면 그럼 그냥 가져가셔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을 보게 되면 웰크론이에요. 네. 웰크론도 그때 당시에 아마 이거 상담 받았는데 아마도 이거 2,900원, 2,700원 정도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2,900원이고요. 네. 매수가가 2,900원이고요. 그때 네. 이거 상담, 그때 포트폴리오에 그대로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맞아요. 그죠? 네. 그때 제가 했을 때 이거 2,700원? 2,700원 그 정도 말씀드리지 않았었나요? 900원. 기억이 안 나세요? 네. 자, 일단 웰크론 같은 경우도 얘가 참 개별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종목 그때도 마찬가지로 반등 시 매도 의견을 좀 드렸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도 반등 시에는 좀 매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근데 그 반등가가. 네. 반등이 참 징그럽게 안 올라가요. 그죠? 예. 저도 이거 그때 당시에 제가 대충 기억을 했을 때 이 종목을 2,700원인가 2,500원 제시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도- 멘토님 2,500원 넘어가면 네. 정리하는 걸로 들었는데 그 가격 오지도 않았어요. 그죠? 네. 그 자리대가 안 계속 입꼬리 달고 왔어요. 내려오고 입꼬리 달고 내려오고 계속 그러거든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고 있어요. 봄에 네. 올 봄에 이게 웰크론이 굉장히 중국 수혜주 미세먼지 얘기 때 중국 수혜주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 한 번도 뭐 시세를 준 건 없는. 그렇죠. 시세를 안 마스크. 준 것 같아요. 네, 마스크. 그죠? 예. 근데 이것도 실적을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잠깐 이게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 실적에 때 적자 나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예,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2,275원이란 말이에요. 매수 단가가 2,900원 정도가 되고요. 네. 이것도 그냥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매도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2,700원 정도까지는 한 번쯤 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 때까지 안 오니까, 일단은 2,400원대, 2,700원, 이렇게 두 개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2,400원대 초반까지 계속 걸리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 자리대가 조금 저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00원, 2,700원, 이렇게 나눠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박스이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면 이 폭만큼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 대충 한 2,700원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2,400원, 2,700원 이 두 부류로 좀 나눠갖고 정리를 좀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남선 알루미늄이라고 있어요. 네. 남선 알루미늄도 이거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남사님은 최근에 샀거든요.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자, 남선 알루미늄도, 수익을 봤는데도 정리를 못하고. 수익을 보셨었는데, 예. 남선 알루미늄 1,33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일단 이 종목은 내일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저점을 깨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조금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마도 이거 1,100원대 이하권역까지도 좀 밀릴 수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랐거든요. 예. 근데 60일을 단 한 번도 안 깼어요. 추세를 태우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60일선을 깬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번에 깼습니다. 요번에 깼다는 얘기는 이게 쉬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많이 빠지게 되면 1,100원 언저리? 그 언저리에서부터 1,400원대 박스권역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엔. 그럼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 1,300원대 매수가 정도가 오게 되면 한 번쯤은 이것도 줄여주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네. 남선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티플렉스가 있어요. 네. 저 티플렉스 처음 봅니다. 이 기업. 사실. 큰손 개미가 샀다 그래가지고. 큰손 개미가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고요, 일단. 샀다라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2분기, 1분기 때 그냥 그랬고요. 다만 지금 했던 거 저 PBR이라는 거? 저 PBR이고 BPS가 3,200원. 3,200원이니까 지금 따져보게 된다라면 약 한 0.5배. 0.5배 조금 넘겠네요. 예.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딱히 이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메리트가 느껴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슈퍼개미가 들어와 있다, 뭐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 안 올립니다. 사실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를 들게 되면 에이티넘인베스트의 이민주 회장 아시죠? 예. 과거에 재작년에 이민주 회장께서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좀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거 최근에 그거 따라했던 그 당시에 그 종목을 따라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잠잠해졌단 말이에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그냥 얼마 손실이 아니거든요. 매수가 위해서 그냥 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기업이에요, 이거 사실. 저도 네. 오늘 매수했거든요. 네, 그러면 더더욱 따지면 안 되죠.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요 종목 이렇게 좀 보시고 난 다음에 다 정리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럼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종목군들 좀 몇 종목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 성창기업지주라는 게 있어요. 예. 성창기업지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지금 저 PBR 종목군들이기도 하고, 그죠? 0.5배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지금 적자가 기록했는데 2분기 때 아마 돌아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내수 관련 섹터이기도 하고 턴어라운드를 좀 노려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한번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다른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면 어떤 종목이 있냐면 프로텍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예. 프로텍이 어떤 기업인지는 아시죠? LED 쪽 아니겠어요? 프로텍이 반도체 장비 쪽 사업도 하고 있고 LED 쪽 사업에 이번에 진출했거든요. 네. 오늘 실적 나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대비해서 200%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아마 3분기, 4분기 좋아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 정배열 초입권역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좀 보게 되면 프로텍 같은 경우는 적어도 정고점은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12,000원짜리 때. 이 자리 때는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성창기업지주 같은 종목도 나름 괜찮은 종목이니까요. 그런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멘트는 그 해운주는 어떠나요? 안 봅니다. 아, 그래요? 뭐 BDI 지수가 올라가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했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아직 보지 마세요. 저는 안 봅니다. 내수주 보세요. 내수주. 아직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빠르게 강연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죠.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장소는요, 대전이에요. KTX 대전역 1층 창의실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사항은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날은 일요일이죠. 일요일에는 수원으로 넘어갑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3층 희망실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참가비는 마찬가지로 무료고요. 문의는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하고 예병군 멘토죠. 정예사단이 출격하니까요.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